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의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의 정부가 XRP, 리플의 압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압류설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자, 과연 어떤 부분들이 걸까요? 리플랩스가 가진 이 XRP를 압류를 해버린다는 그런 뜻인 건가? 약간 이런 오해를 해볼 만한 그런 제목으로 보이게 되는데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 정부가 리플의 XRP 에스크로 물량, 자, 에스크로 된 물량이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자, 전체 물량이 1000억 개 중에서 약 한 380억 개 정도가 현재 에스크로 계정에 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을 국가금융 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룰로마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 측의 변호사 빌 모건이 뭐라고 했냐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인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자, 연준이라고 하죠. XRP를 국고에 편입하거나 에스크로를 압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인가? 일부 인플루언서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구축의 일환으로 리플의 에스크로 계정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거 우리 3월 2일 날도 겪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그럴 일은 없다. NO라고 밝혔죠. 짧고 단호한 답변을 통해서 관련 주장 일축했다. 아니다. 사실 묶음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기업의 재산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거를 국고로 환수해 간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동시에 XRP 10억 개가 최근 3차례에 걸쳐서 에스크로 계정에서 해제가 됐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거는 언제든지 해제가 되어 왔었어요. 5억 개, 3억 개, 2억 개 다 해서 총 10억 개가 해제가 되었다. 시장가 기준으로 22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XRP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 제기가 됐지만 이것도 결국엔 공식 확인된 그런 부분들이 없다. 자, 그러면서 배드나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볼란테, 리플의 블록체인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크게 이벤트가 발생할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또 볼 건데 세계 두 번째,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두 번째 XRP 현물 ETF 상장 이후 수익률이 부진하고 있다. XRP 리플과 동반 약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리플의 현물 ETF 아직 승인 안 나왔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또 세계 두 번째 리플의 현물 ETF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잘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영상 하단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가 리플을 매매하는데 리플을 잘 알고 매매해야 얘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 눈에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고요. XRP 리플의 현물 ETF 현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리플 현물 ETF는 브라질에서 4월 25일 날짜로, 자, 4월 25일 날짜로 브라질에서 먼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캐나다가 6월 16일 날짜로, 자, 현물 ETF를 승인을 하고 거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6월 16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리플의 가격이 주저앉으면서 당연히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가장 유력한 건 그 다음은 미국이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 뉴스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XRP의 동반 약세를 그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보시자면 현재까지 XRP ETF는 XRP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결국엔 캐나다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SEC는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위즈덤 트리가 신청한 XRP 및 솔라나 ETF 신청권에 대해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인될 경우에는 결국엔 COBC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매매하기가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XRP 리플의 가격이 최저단가 얼마요? 자, 2,898원, 2,900원의 가격이 깨졌었는데, 자, 기존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대들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경고는 많이 드려왔었어요. 리플은 바닥을 더 찍을 확률이 매우 높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서 이 업비트의 가격과 제 바이낸스 거래소 가격 차트를 같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노란 빛각선 닿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세요. 여러 차례, 수차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지난 저점을 찍었던 가격, 요 지점을 지금 찍고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RP 리플이 반등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어느 구간에는 한 번은 또 저항선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저항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내려오는 구간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느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 XRP 리플의 저항점 구간, 일단 우리 원화 마켓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어디서 좀 부딪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기존에 부딪혔던 라인은 빨간 색깔 이평선에서 두 번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자, 빨간색 이평선 며칠 세팅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45일선 요렇게입니다. 자, 45를 세팅했을 때 여기를 부딪히고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 조금은 더 크게 잡아서 60일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60일로 변경해도 가장 최고점에 팔고 싶으신 분들은 빨간 색깔 이평선 60선. 자, 60선 EMA 기준으로 60을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루 이틀짜리에서는 파란 색깔 이평선 있죠? 요 선을 부딪히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투자적인 그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기준으로서는 파란 색깔에 한 번, 그리고 빨간 색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RP 리플을 3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파란 선 닿을 때 100만 원 팔고 빨간 선 닿을 때 1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만 남겠죠. 3분의 1만 긁고 쭉 들고 가는 거다. 그리고 중간에 또 부딪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XRP 리플을 왜 또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 깎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의견을 해주고 계신데, 하지만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 시작했었던 게 XRP 리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플이 무한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근데 그 뉴스는 뭐냐면 항상 그래서 왔었죠. 악재가 아니라 맨날 호재성 뉴스들만 계속해서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거예요. 리플이 뭐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이런 온갖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10,000면 1,400만 원이요. 1,40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뭐 언젠가는 1,4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불확실성을 가진 상황에서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이 330만 원대인데 어디 이 XRP가 그 가격을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 꿈은 깨시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자, ETF에 대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분명히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는 6월 16일 날 일단은 ETF 오픈했죠. 브라질도 이미 4월 달에 오픈을 했고, 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자, 6월 18일 날짜로 캐나다의 2개의 회사가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지금 며칠 지났는데, 자, 이거는 시장이 좀 작아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로 왜 예상을 하고 있느냐면 SEC도 결국엔 얘네들이 언젠가는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발표 일정의 마지막 일정, 파이널 데드라인, 그게 가장 빠른 날짜로서는 10월 18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0월 18일이요. 이때까지는 승인 또는 거부를 무조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옛날에 비트코인 승인해줄 때처럼 이 마지막 날짜 돼서 발표할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레이스킬이나 21세어즈 이런 회사들을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어떤 회사를 좀 봐야 되냐? 블랙록이에요.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S1 수정안. 자, ETF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었다. 이 뉴스를 기다릴 거예요. 그때는 XRP 리플 많이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수정안이 들어서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 2024년 1월 11일 날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배 정도의 상승을 가져다 준 게 비트코인의 흐름이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ETF가 승인돼야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뭐다? 솔라나가 먼저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솔라나는 선물 ETF가 3월 19일에 나왔고요. 우리 이 XRP 리플은요 5월 19일 날짜로 선물이 출시가 되었어요. 자, 물론 다른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CME 미국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야 된다. CME 기준이에요. CME 기준으로 이렇게 승인 났던 건데, 자, 그런데 3월 19일, 5월 19일 딱 며칠 차이 나죠? 60일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ETF를 먼저 신청하거나, 또 두 번째 방안은 뭐냐면 뭐예요? 뭐겠습니까? 솔라나의 현물 ETF가 나오면 그 다음 차례는 XRP 현물 ETF가 될 거다. 제가 예상 날짜 10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장기 유저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우리 또 10월 달까지 또 갈 때까지 가봐야죠. 뚜껑 따봐야 우리 또 수익률도 한번 보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 답변도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얼마까지 갈지 그 누가 알아.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리플을 들고 있으면서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리플이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은 반드시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채널이 비트코인 투자라는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채널하고 좀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 채널에서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리플만 가져가서는 수익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아무리 바닥 구간 뭐 3,000원, 2,900원 사이 매수하십시오 말씀을 드려봐야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채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코인들 잡아보시는데 특정한 종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254원짜리의 세이코인인데 이 날짜가 보면 6월 19일 날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회색 칸으로 보이는 걸 보세요. 며칠 날인가? 6월 19일 날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자, 3일 전에 추천이 나갔던 세이코인의 가격이 254원입니다. 한번 재생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세이코인,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또 세이코인인데,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는 얼마 안 나와요. 거래대금 굉장히 적은데, 일단은 이 빨간 색깔 이평선을 4시간 봉상에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파란 선에 일단 저항선이 닿게 되는데, 파란 선 뚫어주죠. 그 다음에 이치로 갑니다. 네, 이렇게 파란 선 뚫으면 가격대로 올라간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254원이었죠. 그래서 세이코인의 가격대들 얼마만큼 더 올라갔을까요? 세이코인 지금 300원 뚫었었죠. 어제 날짜로 구름대 상단까지 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254원에 제 매수천이 나갔고 여기까지 가시면 세이코인 몇 프로 나와요? 28% 나옵니다. 28%. 내가 세이코인으로서 수익을 좀 보셨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다가 세이 적고요. 몇 퍼센트 보셨는지 요거 반드시 적어주세요. 제가 어제까지는 적어주신 분들 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 분할 매도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세이코인을 검색을 해봤어요. 세이코인, 자, 22시간 전에 8%. 네, 8.8%. 자, 12%.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세이코인 253원 들어가셨죠. 잘 들어가셨어요. 자, 8%, 11% 수익. 자, 세이코인 8.3%. 하루 전에도 이렇게 5%대 이상의 수익들 다 끌고 가고 계십니다. 자, 저렴한 구간들 잘 매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들어가셨었죠. 335만원. 자, 그래서 세이코인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더리움 넘고
나머지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세이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때 한 번은 깨지는 패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 선을 1시간봉 조금 바꿔봐야겠죠. 이걸 몇 선에 받았나 종목에 잘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한 30선, 자 30선은 깨지죠. 그러면 45선을 보는 거예요. 자, 45선을 봤을 때 이제는 여기면 되겠다. 여기도 보면 빨간색 그래평선 45선 세팅했을 때 완전한 전환점이 생겼죠. 요걸 보는 거야. 45선을 못 뚫고 하다가 뚫고 전환하니까 다르구나. 그럼 이제는 1시간 봉상에서 EMA 기준으로 45선을 세팅을 하고 나머지 물량, 자 내가 분할 매도를 몇 번씩 했다. 2번, 3번이고 분할 매도했어. 그러면 빨간색 선을 깨질 때 1시간 봉 기준에 종가 기준에 깨질 때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겠죠. 매도. 완전히 다 매도하는 시점은 빨간색 색깔 선이 종가 기준에 깨질 때. 가격이 얼마요? 295원이죠. 근데 이 295원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 못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은 여기서는 270원, 자 여기서는 290원이 돼요. 제가 가격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때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볼 건데,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거 여러분들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얼마? 자,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인부자 채널에서 제가 80원에 월청산 나갔어요. 80원 여기입니다. 다 나와있죠? 새벽 2시에 긴급하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매도하고 나서도 1시간, 2, 3, 4, 5, 6, 7, 8시간 동안 그 이상 가격 다 팔 수 있었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어때요? 쫙 빠지죠.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내가 이렇게 80원 매도하고 쭉 빠질 때, 남들이 피눈물 흘릴 때 마이너스 40%, 50% 겪을 때가 솔직히 가장 기분 좋아요. 내가 10% 버는 것보다 내가 5% 벌었어도 팔고 나서 가장 저점 막 반토막 날 때 사실 기분이 가장 좋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팔고 나는데 쫙 빠질 때 그때 가장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많이 느껴지시죠? 솔직히 뭐 이거를 댓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 뭐 고통을 제가 뭐 볼 수는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르고예요. 아르고도 보면은 1시간 봉상에서 빨간 색깔이 45선 이거 깨지죠? 그럼 싹 다 청산하셔야 돼요. 아르고. 이해되셨죠? 자, 이거 머릿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색 선 깨지면 다 파세요. 모든 거 다 싹. 자, 그 다음에 솔레이어. 자, 얘는 4시간 한번 볼까요? 다 죽은 것 같진 않죠. 그러면 내가 솔레이어를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 단타를 할 거예요. 962원. 자, 962에다가 매수를 해봐요. 그런데 내가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죠. 자, 현재 기준으로 파란 선이 얼마요? 919원 와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 평균가가 바뀌겠죠. 그럼 915원 정도 잡는 거예요, 손절가는. 물론 1시간 정도 또 지나고 나서 이 4시간 봉이 마감이 되면 가격은 변동될 거예요. 파란 선이에요, 그냥. 손절은 파란 선. 가격으로서는 아니에요. 파란 색깔 이평선으로 깨졌을 때 손절. 이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도 솔레이어도 끝난 거 아니다. 자, 이더리움 뭐라 그랬죠? 저렴한 구간 내려오면 그때 천천히 사세요라고. 350이고 340, 330 충분히 열어놓고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차트 보세요. 자, 녹색깔 이평선을 지금 살짝 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스테이라고 하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자, 약간 무서워요. 자, 요렇게 제가 빗각을 그어놨고, 만약에 이 이더리움이 지금 반반, 자, 위아래 반반의 상황이에요. 제가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반반의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올라와 노란 선에 닿죠? 그러면 절반 매도하는 거예요. 닿았을 때. 그리고 얘가 그냥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확실한 구간 왔을 때. 근데 나는 완전 거의 90%에 육박하는 적중률을 기록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뭐 밑으로 갔다 내려 뭐 이렇게 움직여. 막 움직이다가 위든 아래든 뭐 치고 박을 거 아니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뚫고 나서 안착해주죠. 그럼 이때 들어가요. 노란선 닿을 때.
뚫고 나서 내려왔을 때 닿는 구간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와요.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바로 미친듯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트를 제가 기존에도 한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시간봉 차트였어요. 이더리움이. 자, 막 이렇게 뚫고 또 내려가요. 막 내려가.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또 뚫는 장면이 나왔죠. 자, 뚫었죠. 그래서 어디서 다 눌러줬죠. 그러면 4월 24일 날 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눌러주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보통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어떤 뉴스가 오고 가는지 그때가 중요한 거죠. 4월 달엔 근데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자, 결국엔 이 선들이 지켜지게 되었고 반등 쭉 말아 올려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거 2,400달러까지. 자, 대략적으로 자, 정확한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눌러줬던 구간, 여기 날짜까지 41% 수익 보는데 며칠 걸려요? 15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일 동안 41% 수익이면요, 한 달이면 80% 수익 나오죠. 한 달이면 80%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이런 수익이면 이더리움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을 보셨고, 그 이상의 수익도 여기까지 충분히 더 뚫고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눌러줬어. 여기까지 끌고 갔어. 57% 납니다. 19일하고 8시간 20일 걸려요. 20일 동안 20일 동안 57%. 그럼 하루를 계산했을 때 얼마냐? 자, 57 나누기 20 해봐요. 하루에 2.85죠. 곱하기 30. 한 달 85%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한 달에 80%대. 요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대형 종목들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거고 미리 예고를 해왔던 거예요. 세이코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런데 이 영상들 다 놓치신 분들 왜요? 비트코인 투자 채널을 여러분이 구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제가 여기 밑에다 보면 더보기란도 있을 거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둘 거예요. 이 링크만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 링크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단타 종목 추천이나 또는 뭐 실시간 소통방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010 땡땡땡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코인 부자 채널 8,200명의 채널에서는 추천을 종목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는 뉴스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채널에 몇 시에 영상이 오픈되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가끔씩 그거를 뭐 소통방이라고 막 우겨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맞대. 아니, 내가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또 뉴스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부터 펼쳐질 부분들을 한번 볼 건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킹에 대해서 비증권 공식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스테이킹과 관련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추세가 올라올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트위터, X죠. 탈중앙화 거래소를 도입하겠다, 추진하겠다 라고 합니다. 기존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도지코인이 과연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민코인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 트위터에서 이름을 바뀐 게 X라요. 그래서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를 여기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디지털 결제 서비스 X머니를 개발 중이다. 뭐예요? 도지코인 나가리 된 거지 뭐. 정식 출시는 2025년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 기능 도입. 자,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건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통합 디파이 플랫폼. 요게 바로 디파이라는 건데, 솔라나도 디파이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 디파이라는 뉴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자, 제목 보세요. SEC가 디파이 산업 규제 규정을 폐지하겠다 발표했죠. 6월 13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볼 거고, 자,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자, 도지코인은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볼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다. 이제는 도지코투덤은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트위터.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종목들을 분명히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민코인들 지금 떠오를 때가 아니에요. 제가 경고 나왔잖아요.
민코인들 지금 들어갈 때 아니라고. 어때요? 민코인 들어간 분은 어때요? 마이너스 4% 나왔죠? 마이너스 2% 나왔죠? 들어가야 돼요? 민코인? 절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도지코인만 때려졌느냐? 아니죠. 페페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페페도 보면 차트 다 망가졌잖아요. 저점 갱신 다 하고 있죠. 시바이노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노도 보면 민코인 다 망했어요. 지금 다 꼬라박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뭐 민코인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좋은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뭐 시바이누고 뭐 민코인들 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잘라놓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자. 자,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추세 깨졌으니까 5월 29일부터 봐봐요. 추세 깨졌잖아요. 이미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한 달 내내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도지코인도 경고 많이 들어왔었고, 그죠? 부딪히고 꺾고 내려오죠. 6월 11일 날 이거 제 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그죠? 많은 경고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좀씩을 제대로 다 챙겨드리고 싶은 거고, 같이 가시면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거다.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들? 6월 달에 16일까지 75%, 7월 18일까지 116%다 나오잖아요. 업비트잖아요. 아, 무슨 선물 거래소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업비트 여기 딱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저한테, 그죠? 업비트 선물 거래하는데요? 현물이잖아. 현물. 지금 매매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그죠? 그래서 단타 종목 추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아르고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다 남겨드려요. 카톡만 드립니까? 아니요, 문자로도 드리고요, 텔레그램도 드려요. 제발 여기 보이는 거 봤다가 아, 카톡만 준대 라고. 아니, 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죠?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카톡으로도 나가고 텔레그램 필요하면 텔레그램도 나가고 제 입맛에 맞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입맛에 고래 트레이더 괜찮아? 그럼 같이 가실 분들은 무료로 신청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상황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 빛각을 제가 그어놨잖아요. 그죠? 녹색 선도 이렇게 다 내려왔고, 그래서 더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2,000달러는 좀 받아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추세가 조금 꺾여서 제가 약간 아슬아슬하긴 해요. 근데 이 노란 빛각선 위로 저는 한 번은 말아 올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전환점은 한 2,450달러? 완벽하게 좀 전환을 하려면 2,450달러를 찍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추세가 변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매매를 할 거야. 근데 난 중장기 유저를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자, 언젠간 말아 올리겠죠?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럼 여기 노란 빛각선 찍어줬는데 그때 매수를 하셔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XRP 리플도 마찬가지야. 그때 분명 여러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제가 아까 노란 빛각 거의 드렸죠. 그 구간대들 돌파하면 장기평, 여기 노란 빛각 있죠? 요거 돌파할 때 들어가세요. 그 날짜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달이 될지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점점 더 이 구간들이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 조만간 저는 상승 가능성, 6월 말이 지나고 7월 초가 된다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을 엄청 까는 유튜버 중에 하나인데 7월 달 중에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저는 수익 10% 이상 무조건 나온다. 전 그거 장담하고 싶어요. 7월. 6월 달은 제가 장담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7월 달에는요, 제가 보는 호재성 뉴스 뭐 있겠어요?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란. 자, 이 두 가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하고 이란에 대한 부분들. ETF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한 10월 달 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7월 달, 8월 달 되면은 솔라나도 ETF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블랙록이 신청하는 XRP 현물 ETF 승인 나오면 신청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셔요. 그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시점이 결국에 이 노란 빛각선을 뚫고 안착하는 구간이 될 것이라는 거. 못 믿겠다고요? 저장해두세요. 저장해두고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공격하세요. 누가 봐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괜찮으세요?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 채널도 링크 남겨놓을게요. 매매가 잘 안되는 분들은 무료 고래와 함께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다 혜택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